이제 헌법 해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헌법 기출문제도 전부 다 판례들인데 최근 최신 판례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왔고요. 전부 다 뭐 박스도 없고 박스 이제 13번 같은 경우가 사례형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7번에서 이제 조합형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개수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시험 작년 2차 때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헌법도 난이도가 중하예요. 중하.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원법 뭡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원법은 그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제 성립과 효력 유지 조건 두 개 다 되죠. 아니다. 틀렸고요. 합의가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2번 틀린 지문. 자, 헌법 개정 국민투표네요. 헌법 개정 국민투표 어떻게 됩니까? 육지를 잘 재워서 3분이면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육지를 잘 재워서 3분이면 결정난다. 다 맞아요. 맞는데 어디 틀렸습니까? 공고 만료된 게 아니고 공고한 그날부터 60일이지. 그죠? 바로 만료되지 않고. 그거 틀렸네요. 자, 3번입니다. 자,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는 우리 헌법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기본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권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10조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 헌법 원리는 1조부터 9조까지가 헌법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선 기본권이 나오지 않고 10조부터 기본권이 나오는 겁니다. 틀렸죠? 자, 4번. 자, 헌법 7조 1항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여기서 대통령 중립 의무가 선고에서 중립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틀렸죠?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이 아니고 정치공무원이에요. 정치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거제도에서 나오는 거지. 선거제도에서. 자, 다음 5번. 자, 법인 같은 경우도 자, 법인도 잘 나오죠. 인격권이 인정되죠. 다만 이제 인간의 존엄 가치나 행복 추구권, 생명 신체 이런 건 안 되지만 인격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사과 명령을 하도록 시켰죠. 사과 명령이 뭡니까? 인격권을 제한하고 침해가 된다고 봤죠. 그래서 인격권을 제한하고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죄 명령은 뭐가 돼요? 사죄 명령.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죠. 사과 명령도 인격권만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위반 사실 명령 이것도 인격권만 침해한다고 보죠. 세 가지. 자, 세 가지 비교했던 겁니다. 자, 6번. 전무상과실, 중과실 입은 사람에게 공소를 얘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틀렸죠? 자,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판례는 그 소음 규제 기준 부재 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하지 않았다 해야 돼요. 하나 빼곤 다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7번. 이건 최신 판례인데 합헌이에요. 합헌인 판례는 뭐 다 볼 필요 없죠. 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입니다. 이것도 책입한 때 배웠던 거죠. 자, 국가랑 그 국민이 당사자로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을 때에는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안 되죠. 당사 똑같은데 왜 국가만 우대해? 그래서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야 되죠. 책입한 때 배웠던 거 틀렸습니다. 자, 그 밖에 정치단체 판례예요. 근데 이걸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나왔는데 이게 그 밖에 정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선칙에 위배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10번 문제. 이거 책입할 때 배웠던 거죠. 이것도 동의에도 나왔었고. 자, 징계 절차 진행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았다더라도 당연히 진행되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장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장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징계하겠다 그랬는데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별말 없으면 당연히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봤었죠. 틀렸습니다. 자, 11번. 자, 이거 이제 영장 없이 막 구속, 강제 수사인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헌이죠. 위헌이고 급해서 그런가? 사후영장 제도도 없어. 사전영장도 없죠. 사후영장도 없죠. 강제 수사로 구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당연히 위헌이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 위헌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이건 형소법 문제입니다. 거의. 자, 12번. 자, 법원이 열람 등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열람 등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가 그거를 따르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법원의 명령 내리면 검사는 따라야 됩니다. X. 틀렸고요. 자, 13번. 이거 체계판 때 제가 찍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 통신자료 요청 사건하고 사실 확인자 요청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제가 비교 찍어들었던 겁니다. 자, 통신자료 요청은 뭐예요?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이런 거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임의수사로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통신사실 확인 요청은 통화 내역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비법에 적용되죠. 통비법에 적용돼서 이건 강제수사란 말이에요. 강제수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최신 판례란 말이에요. 제가 비교해 드렸었죠. 이거 체계판 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헌은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기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거, 요번이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된 겁니다. 그죠? 이건 제가 찍었던 문제니까 다 맞췄을 거로 봅니다. 자, 14번.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추징금이나 벌금을 안 낸 사람은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합헌입니다. 합헌이니까 틀렸죠. 자, 15번에 2번 틀린 거. 자, 병역법 조항 나오면 이제 두 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처벌 조항하고 뭡니까? 병역 종류 조항 두 개죠. 병역 종류 조항. 그래서 처벌 조항은 정당 이유가 없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합헌. 처벌 조항 합헌. 병역 종료 조항이 거기에 위헌이죠.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위헌됐죠. 딱 두 개. 이거 나왔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역법 처벌 조항 합헌 치면 틀렸다. 바로 1초 만에 푸는 문제예요. 1초 만에. 자, 다음에 16번에 4번입니다. 자, 경찰이 집회하는 사람들을 막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회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합헌이었죠?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 신고 범위 벗어난 사람을 근접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촬영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또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 한해서 그 신고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한 사람만 근접 촬영하잖아요. 그 사람만. 그래서 이제 합헌이 된다고 봤었죠. 틀렸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했죠.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논점 다 정리해 줬었는데 문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제 실명 확인 조항이죠. 실명 확인 조항. 그래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이니까 틀렸죠.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싶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속일 만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침해한다. 이렇게 됩니다. 틀렸고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18번은 틀린 지문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19번. 자,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심사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헌재 판례에 따라 결과 통지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청원인에게는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해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적정한 처리해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문을 제가 좀 보고. 그죠? 그러니까 심사랑, 아이고, 옳은 지문인데 잘못 써놨구나.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인데, 이건 옳은 지문인데 학생들이 이제 헷갈릴까봐 넣어놨어요, 제가. 자, 국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과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죠. 근데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청원한 대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왜 맞는 지문이냐면 이 말 있어요. 이 말 때 맞는 지문이에요.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 위와 같은이 뭐예요?
위와 같은 심사와 결과 통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질문이 청원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청한 대로 해야 될 뭐가 있다.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틀린 말이란 말이야. 틀린 말인데 이 앞에 해설이죠. 해설이 위와 같은 심사와 결과를 요구할 그런 권리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요 수식어 때문에 아시겠죠? 우선 요거 헷갈릴까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 넣어놨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최근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개 조치를 병과해도 괜찮다. 봤죠? 학폭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개 조치 병과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출석 정지에다가 기사 등등 조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법과 헌법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1차 시험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형사법도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졌고 헌법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죠? 형사법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2차 시험도 이렇게 난이도가 쉬울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2차 때는 제가 볼 때 작년 2차보다는 좀 쉬운 게 맞고요. 이번 1차보다는 조금 난이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가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지난 작년 시험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출제한 사람들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도 비난받지만 너무 쉽게 내도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적정한 영역이 있을 텐데 아직 그 영역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이제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2차보다는 쉽고 올해 1차보다는 조금 어렵고 중간 정도 난이도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2022년 2차, 23년 1차, 그 중간 작년보다는 쉽고 올해 1차보다 어렵고 요 중간 정도 영역으로 올해 2차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 맞춰서 이제 커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2차 때 꼭 들어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